자료를 해석하는 문제인데요. 먼저 갑국은 의원 내각제 정부 형태를 채택하고 있대요. 갑국의회는 현행 선거 방식을 가 혹은 나로 변경하려고 하면서 각각의 결과를 예상하고 있대요. 먼저 가번부터 보면 지역구 의원은 200개 선거구에서 한 선거구당 한 명씩 선출한대요. 소선거구제 다수대표제를 하려는 거죠. 비례대표 의원은 전국을 하나의 선거구로 해서 정당 투표를 한대요. 그래서 5% 이상을 득표한 정당만을 대상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을 하겠대요. 그 다음은 나번은 방식은 지역구 의원은 100개의 선거구에서 뽑고 한 선거구당 2명씩 선출한대요. 비례대표 의원 선출 시 5% 이상이라는 의석 배부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나머지는 가와 동일하대요. 지역구 의회 의원을 중선거구 소수대표제, 그러니까 중대선거구 다수대표제로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이 아니라 2명, 2위까지를 뽑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비례대표는 가와 또 동일하다고 하고 있으니까 정당 투표에서 5%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을 한대요. 그러니까 이 표를 보면 비례대표 의원은 100명인데 정당 투표를 해서 배분하되 이 가에서는 5%를 넘지 못하면 0이 되는 거고 이 나에서는 5%를 넘지 못하더라도 좌석을 주는 방식이 달라지는 그 차이점이 있네요. 이걸 보고 나서 이제 자료를 해석해 보면요. 기역번부터 봐볼게요. 기역보다 디귿에서 유권자가 후보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하다. 기역과 디귿이 뭔지 한번 돌아가서 봐야겠네요. 기역은 한 선거구당 한 명씩 뽑는 거고 디귿은 한 선거구당 2명을 뽑는 거네요. 소선거구제보다 중선거구제에서 유권자가 후보를 파악하는 것이 용이한 게 아니겠죠. 소선거구제에서 후보를 파악하는 게 더 쉽겠죠. 중선거구제는 더 넓은 지역에서 더 여러 명의 후보가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유권자가 후보를 파악하는 것이 더 쉬운 건 디귿이 아니라 기역에서 더 쉽다라고 해야 옳은 문장이 돼요. 니은번. 니은이 기역보다 다당제를 촉진한다. 니은 돌아가서 다시 볼게요. 니은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것. 비례대표제네요. 기역은 그냥 다수대표제죠. 다수대표제보다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촉진한다. 맞는 말이죠. 더 여러 정당이 국회에 진출하는 것이 가능해져요. 그 다음 디귿보다 기역에서 사표가 적게 발생한다. 디귿은 아까 중대선거구제였죠. 기역은 소선거구제였죠. 소선거구제에서 사표가 더 많이 발생하겠죠. 왜? 1등을 못하는 표는 다 죽어버려요. 그런데 중대선거구제에서는 1등뿐만이 아니라 2등까지 살 수 있기 때문에 사표가 발생할 확률은 더 줄어들어요. 그 다음에 리을, 디귿, 중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와 달리 한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얻은 표의 가치에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소선거구제에서는 만약에 여기 시민이 100명이 살아요. 그런데 A당에 50명 투표하고 B당에 30명 투표하고 C당에 20명 투표했어요. 그럼 한 명만 뽑을 때는 A만 뽑히잖아요. 그럼 A를 뽑은 사람은 자기가 투표한 사람이 뽑히니까 좋죠. 그런데 나머지 뽑히지 못한 사람이 투표한 사람도 이 표의 가치는 똑같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B를 뽑은 사람이 A에 투표했어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겠죠. 그래서 표의 가치가 똑같은데 중선거구제에서는 이제 선거구 사람이 많아져요. 한 300명이 된단 말이에요. 300명이 되는데 A가 200표 얻었어요. B가 50표 얻었어요. C가 20표 얻었어요. 그럼 A는 당선되지만 B까지 지금 당선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A를 뽑은 사람은 200명이 모여서 국회의원을 한 명 뽑았는데 B를 뽑은 사람은 50명밖에 안 모였는데 한 명을 더 뽑게 됐어요. 그래서 이때는 표의 가치가 달라진다.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평등 선거의 원칙이 조금 훼손되는 거죠. 그래서 차등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옳은 설명을 고르면 니은 리을이기 때문에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 문제로 가볼게요. 가나의 선거 방식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결과를 보면요. 1번, 가를 적용하면 A당이 내각을 구성하게 된다. 올라가서 봐볼게요. 가를 적용했을 때 300석 중에 과반수 152석을 차지했죠. 그래서 A당이 내각을 구성하게 되는 게 맞죠. 그 다음 2번, 가를 적용하면 비례대표 의원 선거에서 AB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의 의사가 과소대표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지금 A당, B당을 지지하는 유권자가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과소한 의원이 발생했다. 더 적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더 적어졌는지 볼게요. 가를 적용했을 때는 지금 DEF가 지역구에서 의석을 딴 걸로 봐서는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있는데도 비례대표 의석을 못 받았죠. 왜? 가에서는 지금 5% 이상을 득표를 못하면 의회에 못 들어온다. 비례대표 좌석을 안 준다는 그 규칙이 있었죠. 그 규칙 때문에 지금 BEF가 비례대표를 못 받았어요. 그럼 지금 DEF가 원래 받았어야 될 비례대표 의원이 ABC에 배분이 됐겠죠. 그러면은 ABC는 자기가 지금 실제 지지하는 사람보다 의원이 더 많아진 상태죠. 그럼 의원이 더 많아진 상태는 과소대표됐다라고 하지 않고 과대대표됐다라고 해요. 과대대표.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그 다음에 3번을 보면 나를 적용하면 연립정부가 출현한다. 나를 적용했을 때 300명 중에 지금 과반이 된 정당이 없네요. 한 명의 과반이 못 되면 다른 당과 지금 힘을 합쳐야 되죠. 힘을 합쳐서 정부를 구성하는 걸 바로 의원내각제에서 연립정부란 말을 썼었죠. 그래서 나를 적용하면 연립정부가 출현한다.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 다음 4번. 가보다 나를 적용할 때 C당의 의회 의상이 높아진다.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C는 가에서는 10석밖에 못 차지했지만 나에서는 23석이 됐어요. 또 가에서는 과반 정당이 있어서 C당이 뭐라고 해봤자 A당이 원하는 대로 다 결정이 돼요. 그런데 나를 적용했을 때는 A당이 원해도 C당이 동의를 해줘야 과반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C당의 위상이 더 높아진다. 나에서. 이게 맞는 말이죠. 그다음에 5번. 나보다 가를 적용할 때 군소정당의 의회 진출이 더 어렵다. 한번 볼게요. 군소정당, DEF 같은 정당을 말하죠. 나보다 가에서 지금 의석수가 더 적죠. 왜? 5% 룰이 있기 때문이에요. 5% 이상을 받아야 비례대표를 가질 수가 있는데 비례대표를 못 가져요. 또 지역구에서도 상대다수 대표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1등 정당만이 의회에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군소정당이 의회에 오기 힘든 건 가에서 더 오기 힘들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해서 옳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면 정답은 아까 2번이 틀렸었죠. 과소대표된다가 아니라 과대대표된다 라고 해야 맞아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